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이 탈북 여종업원 사건, 그것을 납치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변이라고 하는, 원래의 이름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가 김정은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먼저 민변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명칭에도 있듯이 변호사 모임입니다. 그것은 직업이 변호사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산악회라든지 또 주말마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식도락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모임하고 동일한 그런 것입니다. 다만 직업이 부동산 중개인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직업을 중심으로 직업이 변호사인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가 마치 준공무원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단지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되는 그런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장사꾼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감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사업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등록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 못하면 망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 개인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는가 하는 것이 과거의 사법고시라든지 지금의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하는 그것이 좀 어렵다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망하는 그런 직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한 것이 식당을 하려고 해도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미용실을 하려고 해도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듯이 그저 변호사라는 영업을, 변호사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이것이 무슨 관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온 인식이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서구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점잖은 직업은 아닙니다. 어떻든 이제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거의 한 15년 전 그때쯤이면 변호사가 되면 아주 출세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죠. 민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민변은 변호사를 하는 개인 사업자들 가운데 자기들끼리 자그마하게 만든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그러면은 이 민변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변협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막상막하로 마주 서는 것인가? 이 부분은 명확히 구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민변은 변호사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조직이 아닙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법 제7조 이하에서 변호사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변호사협회, 그것만이 변호사법상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민변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하도 자주 등장을 하고
말하자면 좀 서민적인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아주 친숙한 그런 모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북 여종업원 사건이 납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은 아주 특이하고 또 심상치 않은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여종업원들은 탈북을 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겠죠.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북한에서, 북측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측에 있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의사가 없는 여기에 와 있는 종업원 12명의 가족이 민변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처럼 남북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는 그들을 엄연히 북한인이라고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이 민변에 2016년 5월 24일에 이 사건을 납치 사건이다 하면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와 있는, 당장이라도 이 땅에 있는,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종업원 12명이 의뢰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변에 그 북한인들이 선임한 변호사 가운데 8명이, 그것이 2016년의 일이었는데 2018년에 이르러 이들이 또다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2018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그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하는 것이 뉴스로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고발한 사람들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국가정보원 해외정보팀장, 또 이름을 모르는 국가정보원의 직원들 및 관련자들, 이렇게 여러 사람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민변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들, 이 개인 영업자들의 모임,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전문적이기는 한데, 이 민변이 이번 이 사건의 의뢰인,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그들과 어떻게 접촉을 했던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건 수임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주된 궁금한 사항은 북한인들이 직접 민변에 의뢰하고 그 민변이 이번에 이 고발인 8명 그들을 선임했는가, 그러면 민변이 중개를 한 것이 되겠죠. 이 경우하고, 아니면 북한인들이 이번에 고발장을 낸 8명, 8명보다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을 직접 선임했는가, 이것은 수사를 해서 명백히 밝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그 법적인 성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 북한인들이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을 선임한 이것은 대한민국의 통치기관인 정부가 선임한 것은 아니죠. 현재로서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이 그저 영업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사례에서 북한인들에게 선임된 변호사들, 이 변호사가 변론을 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혹은 재판을 통해서 승소의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한판 싸우는, 대결하는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북한인에게 선임된 이 변호사들은 누구하고 한판 싸우느냐?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하고 한판 싸우게 됩니다. 그들이 북한인의 편을 들어서 북한인을 대신해서 싸우니까 결국 이들은 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북한인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들이 개인 사업자가 자기들의 그 영업행위에 충실한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한 가지는 개인 영업자로서의 행위를 하면서, 한 가지는 갑자기 법관이라든지 어떤 그 관리 같은, 공직자 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도 이러한 고발을 할 수 있죠.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위임을 받았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인과 이 8명의 변호사들은 거래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업행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검찰을 이용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세세히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밝혀야 하겠죠. 2018년 5월 14일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척,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인 척 하면서, 영업자가 아닌 척 하면서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게 되었을 때, 만일 수사를 한 다음에 어떤 자료가 나오겠죠. 그렇게 처리를 한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의 기소 여부나 혹은 기소한 후에 유죄 또는 무죄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자료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변의 변호사들은 이제는 선량한 국민, 헌법과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법수호 행위를 하는 국민이었던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영업자로서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가면을 덮어쓰고 그 자료를 갖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민변에서 자기가 어떤 사건을 맡으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공정한 제3자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하고 그 결과를 갖다 쓰고, 이런 일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제는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일을 처리하는데 좀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